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서 내 앞길 막지 마. 얌전히 이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하열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만삭의 아내를 보며 걱정은커녕 싸늘한 얼굴로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홀로 남겨진 저는 뱃속에서 버둥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죠.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누리는 가짜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와이 햇살에 검게 그을린 민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민재의 발걸음은 자신의 자리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도 없었고 쌓여있던 결제 서류도 없었으며 책상 한편에 두었던 유라와의 사진조차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텅 빈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 민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빈 책상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내 책상이며 컴퓨터며 싹 다 어디로 치웠어? 당장 총무팀장 오라고 해. 나 곧 임원 될 사람이야.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묵묵히 다가와 민재의 양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박민재 씨, 회사 돈 가로채고 중요한 기술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같이 가시죠. 민재의 다리가 푹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바닥을 두 손으로 기며 넥타이를 쥐어뜯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래. 유라야. 최유라 어디 있어? 사장님, 우리 사장님 좀 당장 불러줘. 나 사장님 조카 사위 될 사람이라고. 바닥에 엎드려 꼴사납게 울부짖는 민재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위선적인 눈물은 과거 만삭이었던 제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홀로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회의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엄청난 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원은 비바람을 막아줄 작고 따뜻한 내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걷는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제 정수리 위로 구멍난 낡은 우산 하나가 덮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보풀이 일어난 낡은 코트를 입고 어깨가 잔뜩 젖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커피를 제 언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아, 비 쫄딱 다 맞겠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거라도 얼른 써. 커피도 따뜻할 때 마시고. 제가 차가운 빗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캔커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난 정말 괜찮은데. 집이 바로 저기 앞이라서 그냥 막 뛰어가면 금방 가. 민재가 제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앞으로 평생 비 안 맞게 내가 아주 크고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 테니까
오빠만 믿어. 가족의 온기에 목말랐던 저는 그 한마디에 평생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민재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천재적인 기획 아이디어들을 모두 민재의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민재가 제가 만들어준 기획안으로 업계 1위인 A사에 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펑펑 울며 외쳤습니다. 서진아, 나 진짜 합격했어. 1등 회사에 붙었다고. 이게 다 내가 밤새워 만들어준 기획안 덕분이야. 서진아,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평생 호강시켜줄게. 제가 민재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당신은 무조건 큰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어.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밤을 새워 민재의 회사 프로젝트를 대신 완성해 주었습니다. 새벽 3시 책상에 엎드려 잠든 제 굳은 어깨를 민재가 다정하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맨날 똑똑한 당신 고생만 시키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게 하고 진짜 미안해서 어떡해. 제가 기지개를 크게 켜며 민재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밖에서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 돕는 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지. 이번 일만 무사히 통과되면 당신 곧바로 과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민재가 제 기획안으로 승진할 때마다 저는 내조의 기쁨이라며 스스로를 강하게 세뇌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화면에서 콩닥콩닥 뛰는 작은 심장 소리를 듣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초음파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민재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우리 둥둥이 심장 콩닥콩닥 뛰는 거 봤어? 어쩜 이렇게 신기해. 우리도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배가 부른 만삭이 되면서부터 민재의 다정했던 태도는 차갑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민재의 눈빛은 무언가 큰 짐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무거운 배를 안고 소파에 홀로 앉아 늦게 오는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짜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휴, 짜증나고 피곤해 죽겠네. 사람 놀라게 왜 안 자고 귀신같이 거실에 앉아 있어. 청승맞게 진짜. 제가 퉁퉁 붓기가 가득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민재의 구겨진 겉옷을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밤새워 일한 거야?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네. 저녁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민재가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뿌리치며 쿵쿵거리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장놈이 하던 일 다 엎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아, 피곤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말고 불이나 끄고 자. 하지만 민재의 겉옷에서는 평소 맡아본 적 없는 짙고 역겨운 장미향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잔인하게 들어맞는 법입니다. 며칠 뒤 민재가 술에 잔뜩 취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이었습니다.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둔 민재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밝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유라라는 이름과 함께 길고 노골적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명한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유라의 애교 섞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병원 가서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초음파 보니까 자기 닮아서 코가 아주 오뚝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본처 여자는 도대체 언제 쫓아낼 거야? 자기가 매일 뚱뚱하게 배불러서 꼴도 보기 싫다며. 우리 같이 살 신혼집은 언제 계약할 거야? 저는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라의 프로필 사진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상태 메시지에는 과거 민재가 저에게 했던 다짐이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따뜻한 캔커피, 나를 지켜주는 영원하고 든든한 우산. 저는 극심한 배신감에 위액이 쏠려 화장실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변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먹은 것도 없이 헛구역질을 계속 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민재의 핸드폰을 올려두고 방에서 나오는 민재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민재가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다 핸드폰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핏발선 눈으로 민재의 당황한 얼굴을 쏘아보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이게 다 뭐야? 최유라가 대체 누군데 당신 애를 가졌다고 임신 초음파 사진을 보내냐고. 민재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바닥으로 휙 피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단단히 오해하는 거야. 그냥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어린 후배인데 나한테 짓궂게 장난친 거라고. 제가 식탁을 두 주먹으로 쾅쾅 강하게 내리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장난? 세상에 임신 초음파 사진 보내면서 애장난치는 사람도 있어. 마누라 언제 쫓아낼 거냐고 묻는 게 그게 장난이냐고. 당장 바른 대로 말 안 해. 민재가 갑자기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중심을 잃고 식탁 의자에 세게 부딪히며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배 아래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퍼졌지만 민재는 저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래, 장난 아니야. 유라 내 아이 가졌어.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현실 인정하고 깨끗하게 끝내자. 제가 딱딱하게 뭉치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모레면 애 낳을 만삭이야. 우리 둥둥이가 곧 세상에 나온다고. 어떻게 당신 핏줄을 품은 나한테 짐승만도 못하게 이럴 수가 있어. 민재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짜증스럽게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 너랑 같이 살기 너무 숨막혀. 매일 시장 바닥에서 궁상맞게 10원짜리 하나 아끼는 꼴도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고, 무엇보다 마누라랍시고 내조한다고 유세 떠는 그 태도가 이제는 너무 촌스럽고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어. 제가 바닥을 짚고 힘겹게 고개를 쳐들며 이를 아득바득 악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 뒷바라지가 촌스러워? 당신이 깡통 머리로 지금 그 팀장 자리까지 올라간 게 다 누구 기획안 덕분인데 내가 밤새워 만들어준 거잖아. 민재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제 턱을 거칠게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방구석에서 종이 쪼가리 몇 개 적어준 게 무슨 대수야. 똑똑히 들어. 유라는 우리 회사 사장님 친조카야. 내가 유라랑 결혼만 하면 난 바로 큰 소리 떵떵거리며 임원 자리 달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민재의 소름 끼치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저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저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기생충처럼 쪽쪽 빨아먹고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단물이 다 빠지고 튼튼한 동아줄이 생기니 낡은 부품처럼 저를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수표 몇 장을 제 얼굴을 향해 무참히 집어 던졌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내 바짓가랑이 잡고 앞길 막지 마.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내가 위자료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오늘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민재가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어진 수표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짐승처럼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작되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거짓말이 저의 모든 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라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호텔 카페로 저를 당장 나오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눈부신 샹들리에 빛이 제 초라한 꼴을 잔인하게 비추었습니다. 창가 쪽 가장 넓은 자리에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은 유라가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의자를 빼고 유라의 맞은편에 힘겹게 주저앉았습니다. 유라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제 펑퍼짐한 인부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유라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구질구질하시네요. 냄새나는 옷차림하며 촌스러운 얼굴하며 우리 오빠가 왜 댁 같은 여자한테 단단히 질려버렸는지 단번에 알겠어요. 제가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유라의 가벼운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남의 소중한 가정 파탄내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람을 불러내. 유라가 여유롭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라가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탁 소리나게 던지며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급도 안 맞는 여자가 찰거머리처럼 남편 발목 잡지 말고 이거 먹고 조용히 떨어져요. 우리 집안이 이 바닥에서 어떤 집안인지 알면 알아서 기어야죠. A사 사장님이 우리 삼촌인 거 몰라요? 유라가 제 불룩한 배를 역겨운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든 거 우리 오빠는 안을 때마다 끔찍하고 고역이었다고 하던데요. 사랑도 없는 애 품고 불쌍하게 구걸하지 말고 당장 오빠 놔줘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을 유라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유라의 비싼 원피스 위로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유라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라 화장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미쳤어. 이 구질구질한 년이 진짜 돌았나? 어디서 감히 나한테 물을 뿌려.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유라의 코앞까지 다가가 이빨을 꽉 깨물고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입 찢지 마. 이깟 푼돈 봉투로 내 가족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민재는 내 남편이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아빠야. 유라가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가족? 댁내 오빠가 당신 몰래 살고 있던 전세금 벌써 다 빼서 우리 신혼집 계약한 건 알고 떠드는 거야?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오빠는 이미 당신 버렸어. 저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전세금은 제가 프리랜서로 밤을 새워가며 피토하듯 모은 저의 피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온 저는 횡단보도 한복판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은행 어플을 켜서 계좌 비밀번호를 허겁지겁 눌렀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보증금 통장의 잔고는 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 몰래 제 도장을 훔쳐다 피 같은 돈을 모조리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이 목 끝까지 턱턱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가슴을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아랫배를 날카로운 톱날로 무참히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길바닥에 배를 감싸 안고 그대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뜨겁고 끈적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아스팔트를 붉게 적시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 주위로 둥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불룩한 배를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둥둥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119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를 끝으로 제 눈앞은 까맣게 암전되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제가 굵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가장 먼저 불룩한 배를 허겁지겁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작은 태동이 제 손끝에 전해지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때 병상 커튼이 휙 거칠게 젖혀지며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혀를 차며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가 맨날 이렇게 유난을 떨고 궁상을 떠니까 우리 아들이 질려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제가 바싹 마른 입술을 덜덜 떨며 시어머니의 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제 전세금까지 다 훔쳐갔어요. 어머니 친손주가 제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민재 좀 말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매몰차게 팍 뿌리치며 제 가슴에 잔인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손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아들 훌륭한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떨어져 나가. A사 사장님 조카랑 대단한 병원 집안 사돈 맺을 기회를 너 같은 빈티나는 년 때문에 날릴 순 없어. 시어머니의 인면수심 폭언에 저는 짐승처럼 울음소리를 입술로 삼키며 하얀 이불을 꽉 쥐어뜯었습니다. 곧이어 말끔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민재가 서류 봉투를 덜렁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제 하열이나 건강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이혼 서류를 제 가슴 위로 던졌습니다.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어차피 전세금도 내가 다 뺐고 넌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텐데 억지 부리지 마. 위자료 2천만 원 통장에 싸줄 테니까
그거 받고 당장 조용히 끝내. 질척거리지 말고. 제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민재의 악마 같은 뻔뻔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내가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되어도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 순간 뱃속의 둥둥이가 제 마음의 울분을 아는 것처럼 배를 힘껏 발로 쾅 찼습니다. 그 작은 태동이 저에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제 불쌍한 아이도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발밑에서 평생 짓밟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있던 펜을 집어들고 이혼 서류에 거칠게 서명했습니다. 제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민재의 얼굴에 세게 집어 던지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내 더러운 낯짝 들이밀지 마. 민재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챙겨 시어머니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훌쩍 나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짐 한 보따리만 간신히 챙긴 채 도망치듯 빈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묵을 곳이 없어 보증금 없는 변두리에 허름하고 좁은 고시원에 간신히 방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얇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저는 얇고 눅눅한 이불을 덮어쓰고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밤새워 일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할 거라 믿었던 가정도 모두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딱딱한 고시원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우연히 민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초호화 호텔 예식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에게 환호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민재와 유라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재가 유라의 손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교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핸드폰 액정을 부서질 듯 꾹 눌렀습니다. 저는 뺨으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손등으로 닦아내며 어두운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저들의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저들을 비참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좁은 책상 앞에 꼿꼿하게 앉아 전원을 켜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제 도끼 어린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타자기 자판을 강하게 두드리며 새로운 기획안의 첫 줄을 독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좁고 퀴퀴한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당장 저와 뱃속의 아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열고 과거 제가 10원짜리 하나 아껴가며 치열하게 작업했던 기획 포트폴리오들을 하나씩 뒤적거렸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완성했던 수많은 아이디어 파일들을 열어볼 때마다 깊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장을 선도했던 혁신적인 플랫폼 디자인도 업계에서 극찬을 받았던 마케팅 기획안도 모두 제 이름이 아닌 박민재의 이름으로 세상에 번지르르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민재를 천재적인 기획자라 찬양했고 저는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무능하고 초라한 여자로 치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재의 이름이 떡하니 박힌 뉴스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노트북 화면을 부서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저의 모든 청춘과 뼈를 깎는 노력이 민재의 화려한 껍데기를 치장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진 씨 맞으십니까? IT 플랫폼 벤처기업을 새로 설립한 강태현입니다. 강 대표는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거물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바짝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서진입니다만 강 대표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요? 강 대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스카우트 제의를 꺼냈습니다. 박민재 과장이 A사에 제출했던 그 혁신적인 기획안들 말입니다. 저는 그 기획안의 진짜 주인이 박민재가 아니라 이서진 씨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새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해주시죠. 강 대표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쓸모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절망하던 찰나 누군가 제 진짜 가치를 단번에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새어나오는 울음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강 대표님, 저를 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장 대표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부른 배를 간신히 낡은 코트로 가리고 강 대표의 넓고 화려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환대하려다 제 만삭의 배를 보고 흠칫 놀라며 멈칫했습니다. 이서진 씨, 임신 중이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출산이 코앞이신 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자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흔들림 없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강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병원분만 대기실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 능력은 이 배가 아니라 제 머리와 손끝에서 나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표님 회사의 완벽한 성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강 대표가 제 결연한 눈빛과 절박함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진 씨의 그 도끼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완벽한 재택 근무를 보장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실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은 저는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새 프로젝트 기획에 매달렸습니다. 입사 직후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A사가 강 대표의 신규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로 입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A사에서 내세운 핵심 기획안이 바로 제가 과거 민재의 승진을 위해 뼈대를 잡아주었던 낡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분노를 끌어오르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민재의 그 낡은 껍데기 기획을 완벽하게 짓밟고 시장을 압도할 거대한 상위 호환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침대에 엎드려 밤을 새우며 기획안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새벽이었습니다. 아랫배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진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 둥둥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금 119 부를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구급차를 부르고 노트북을 꽉 품에 안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분만 대기실은 산모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기겁하며 제 노트북을 빼앗으려 옥신각신했습니다. 산모님, 지금 컴퓨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러다 애 위험해져요. 제가 간호사의 팔을 꽉 부여잡고 핏발 선 눈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거 전송 안 하면 저 죽어요. 제발 1분만,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민재의 기획을 완전히 박살낼 완벽한 새 기획안의 최종 전송 버튼을 마침내 꾹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기절하듯 분만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의 끔찍한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피투성이가 된 작은 핏덩이를 제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가락을 꽉 쥐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둥둥아,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널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괴물이 될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제 자신으로 강인한 엄마로 살아가겠다는 강렬한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젖을 물리며 몸을 추스르는 동안 어깨는 제 기획안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런칭한 신규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스템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뉴스마다 강 대표 플랫폼에 천재적인 본부장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재가 A사에서 제 과거 아이디어를 재탕해 내놓은 프로젝트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시장에서 철저하게 조롱받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가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직접 병실로 찾아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본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본부장의 진짜 실력을 세상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천천히 복귀하십시오. 회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따뜻한 말에 아이를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초라한 미혼모에서 어깨를 쥐고 흔드는 실력자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민재와 유라가 누리는 그 가짜 모래성을 제 손으로 철저하게 부숴버릴 차례가 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일하며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이룬 성과들이 텅 빈 마음을 벅차게 채워주었습니다. 둥둥이가 새근새근 잠든 새벽, 저는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엄청난 트래픽 수치와 매출 그래프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기획안이 세상의 빛을 발할수록 과거 남편의 이름표 뒤에 숨죽여 살았던 제 잃어버린 자아를 완벽하게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전 강 대표가 제 새 아파트로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가 넓고 깨끗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서진 본부장, 집이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이도 그새 많이 컸군요. 제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를 내어주며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 대표님께서 저를 믿고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표가 서류 가방에서 정식 발령장과 고급스러운 명함 케이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총괄 본부장 이서진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고 화려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이 우리 회사를 단숨에 업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숨어서 일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시죠.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과거 남편의 짙은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제 잃어버린 자존감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함을 쓰다듬는 제 손끝이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후 민재와 유라가 있는 A사의 상황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 공급이 완전히 끊긴 민재는 매일같이 회의실에서 핏대를 세우며 부하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천이 바닥난 민재의 머리에서 더 이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획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유라는 낙하산 팀장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하루 종일 명품 쇼핑몰 사이트만 들여다보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유라가 결제판을 책상 위로 거칠게 쾅 내리치며 부하 직원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걸 기획이라고 내 눈앞에 가져와. 당장 다 뜯어 고쳐. 부하 직원이 입술을 꽉 깨물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유라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탕비실에 모여 종이컵을 든 채 유라를 노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는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사장 친족하라는 백 하나 믿고 저러는 거 진짜 역겨워 죽겠네. 박 부장도 마찬가지야. 예전엔 천재 소리 듣더니 요즘 기획 안 내는 거 보면 완전 삼류 쓰레기가 따로 없어. 민재와 유라의 끔찍한 무능함이 사내에 낱낱이 까발려지며 두 사람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A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엄청난 적자만 냈습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던 A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결국 강 대표의 회사에 굴욕적인 인수합병을 간청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강 대표가 저를 회장실로 호출해 A사의 인수합병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쓱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사 실사단 총괄 책임자 자리를 이 본부장에게 맡기겠습니다. 가서 과거의 빚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청산하고 오시죠. 저는 두꺼운 제안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저를 길가에 벌레 보듯 무시했던 시부모의 폭언과 민재의 비열한 눈빛이 떠오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히 핏덩이였던 둥둥이를 품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하열하며 쓰러졌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저를 강하게 옥죄었습니다. 제가 제안서를 꽉 쥐고 눈을 질끈 감자 과거의 아픔이 두려움이 아닌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강 대표를 향해 차갑고 날카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A사의 썩어 빠진 뿌리까지 모조리 제 손으로 완벽하게 뽑아버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맞춤 수트를 입고 날렵한 키리를 신었으며 얼굴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A사 로비 정문에 제가 탄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자 제가 다리를 내뻗으며 구두 굽소리를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냈습니다. 로비에 한 줄로 늘어서 있던 A사 임원진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과거 저를 남편의 앞길을 막는 초라한 짐짝 취급했던 A사 건물에 제가 모든 것을 쥔 최고 권력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임원진들의 인사를 가볍게 눈짓으로만 받고 도도하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 우리 회사 실사단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발맞춰 뒤따랐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서 저를 알아본 A사 평직원들이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하며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저는 꼿꼿한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최고층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 대회의실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차가운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기며 울고 매달리던 나약한 이서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무거운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복수의 가장 우아한 서막을 열기 위해 대회의실 양문형 문고리를 두 손으로 힘차게 꽉 잡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대회의실 양문형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회의실 상석으로 걸어가는 제 날렵한 구두 굽소리가 넓고 차가운 공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거들먹거리던 민재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유령을 본 것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들고 있던 볼펜을 대리석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이서진. 내가 도대체 왜 강 대표 회사 실사단 책임자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왜 거기 있어? 제가 상석 의자를 쇳소리가 나게 빼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박민재,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 나는 오늘 A사의 인수합병 가치를 철저하게 평가하러 온 총괄 본부장 자격으로 온 거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A사의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부터 화면에 띄워. 민재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벅벅 닦아내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기획안은 과거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낡은 아이디어들을 조잡하게 짜깁기한 수준 미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혀를 쯧쯧 차며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엉망진창인 수치들을 날카롭게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박민재, 너 지금 나랑 장난해. 타겟 고객층 분석은 완전히 빗나갔고 초기 수익 구조는 초등학생 용돈 기입장보다 훨씬 못하잖아. 이런 삼류 쓰레기 같은 기획으로 감히 우리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구걸하러 온 거야. 민재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제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본부장님. 그건 아직 우리 팀원들이 수정하는 단계라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주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 제가 민재의 변명을 차갑게 끊어내며 기획안 서류를 반으로 쫙 찢어 허공에 거칠게 날려버렸습니다. 수정 단계 같은 헛소리 집어치워. 내 미천이 완전히 바닥난 건 이미 업계 바닥에 소문이 쫙 다 퍼졌어. 내 아이디어 없이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너한테 투자할 돈은 우리 회사에 단 한 푼도 없어. 그때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쾅 열리며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유라가 씩씩거리며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라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찢어지는 하이톤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야 이서진,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오빠의 피 같은 기획안을 함부로 무시해. 너 우리 삼촌 회사 날로 먹어치우려고 작정하고 여기 쳐들어온 거지.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고는
유라를 더러운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최유라, A사가 당장 내일 모레 부도 위기에 처해서 우리 회사에 먼저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매달린 거야. 본인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여기서 짐승처럼 난동을 피우면 A사 인수합병은 오늘부로 당장 백지화하겠어. 회의실 구석 상석에 굳은 얼굴로 앉아있던 유라의 삼촌인 A사 사장이 벌떡 일어나 유라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쳤습니다. 최유라, 넌 눈치도 없어. 당장 이서진 본부장님께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사과하네. 회사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행패를 부려. 유라가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굴렀지만 사장의 불같은 호통에 억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민재 역시 제 매서운 눈빛 앞에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과거 만삭이었던 저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고 악랄하게 조롱하던 두 인간이 제 발밑에서 파르르 떨며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실사 과정에서 저는 A사의 재무장부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회사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민재와 유라가 법인 카드로 호화로운 사치를 부린 내역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색 펜으로 횡령이 의심되는 내역들의 동그라미를 여러 개 치고 있을 때 민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실사단 사무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값비싼 건강음료수를 제 책상 위에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아무리 원수처럼 안 좋게 헤어졌어도 부부였던 예정을 생각해서 살살 좀 넘어가 주라. 나 진짜 이러다 이 회사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제가 민재가 가져온 음료수를 휴지통에 쾅소리가 나게 처박아 버리고 횡령 장부를 민재의 코앞으로 확 들이밀었습니다. 예정? 만삭인 나를 길바닥에 버리고 내 피 같은 전세금까지 훔쳐간 짐승 새끼가 감히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내가 법인카드로 긁은 더러운 내역들이지. 민재가 빨간 줄이 그어진 장부를 보고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거 다 유라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유라가 사장 친족하라고 지 멋대로 법인 카드 들고 나가서 긁은 거라고. 나 진짜 억울해.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방패막이로 던지는 민재의 추악하고 찌질한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멱살을 잡을 듯 코앞까지 다가가 차갑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비겁한 새끼. 내가 유라 비위 맞추려고 회사 공금으로 최고급 명품 가방 사다 바친 영수증 다 확보했어. 오늘부로 내 부서의 모든 예산 집행을 전면 동결할 거야. 민재가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구두코를 부여잡으며 콧물을 훌쩍이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예산 동결되면 나 진짜 회장님한테 죽어. 내가 과거에 너한테 했던 짓 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제가 민재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구두발로 걷어차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몸에 함부로 더러운 손 대지 마. 내 숨통은 내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끊어줄 테니까 그 바닥에 엎드려서 얌전히 기다려. 민재가 넋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복도로 걸어 나오며 지난날의 억울함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대한 해방감을 온몸으로 맛보았습니다.
며칠 뒤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IT 기획 시상식이 대형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붉은색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한 몸에 받으며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올해의 최고 기획자 대상 수상자로 제 이름을 마이크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호명했습니다. 제가 묵직하고 반짝이는 황금빛 트로피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단상 중앙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삶에는 참으로 끔찍하고 아픈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고통들이 저를 더 단단하고 완벽한 기획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 강 대표님과 저를 살게 해준 제 아이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넓은 객석에서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어두운 객석 맨 뒷줄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민재를 단번에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단상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제 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열등감으로 얼굴을 무참히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찬 볼품없는 돌멩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자의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은 민재의 두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가장 여유롭고 승리에 찬 화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황금빛 트로피를 머리 위로 번쩍 높이 들어 올리자 객석의 환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늦은 밤 고요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살짝 열자 포근한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천사처럼 잠든 둥둥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침대 옆에 소리 없이 걸터 앉아 아이의 부드럽고 통통한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둥둥이가 잠결에 제 손가락을 꽉 쥐며 입꼬리를 올려 배시시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귓가에 다정하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둥둥아, 엄마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상을 받았어. 내가 엄마한테 준 용기가 이 모든 걸 만들어준 거야. 정말 고마워. 세상의 모진 시선과 차가운 비바람에 주눅들어 늘 고개 숙이고 걷던 과거의 나약한 이서진은 오늘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시궁창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독하게 일어선 저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강인한 엄마이자 최고의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딱딱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흉터마저 부드럽게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이 가득 찬 방 안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은 유라의 치졸하고 악랄한 반격으로 인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둥둥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던 원장 선생님이 오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노란색 봉투 하나를 제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둥둥이 신발장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챙겨뒀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삐뚤빼뚤한 붉은색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섬뜩하고 끔찍한 저주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애비 없는 불쌍한 자식. 내 엄마가 남의 소중한 가정,
파탄낸 더러운 년이라는 걸 동네방네 다 소문내줄게. 밤길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갈 테니까. 봉투 안에는 챙이 넓은 선글라스를 끼고 어린이집 놀이터 주변을 서성이는 유라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조롱하듯 들어있었습니다. 만삭 때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져 아이를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제 목을 강하게 조르며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가슴을 두 손으로 꽉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기겁하며 제 등을 세게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숨 쉬세요. 둥둥이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원감님 당장 물 좀 가져와요.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나 둥둥이를 으스러져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여러 번 꽉 잠그고 아이를 안은 채 구석에 웅크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도끼 어린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인터넷 지역 맘카페와 우리 회사 익명 게시판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라가 돈을 주고 사람들을 풀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대대적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스타트업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미혼모의 실체, 강 대표에게 몸을 팔아 자리를 꿰차고 전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정신병자. 더러운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회사 주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회사 로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마저 저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탕비실에서 마주친 여직원들이 종이컵을 들고 저를 힐끗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 버리고 강 대표님 꼬셔서 본부장 달았다는 소문 진짜인가 봐. 어쩐지 능력이 너무 과대 포장됐다 싶었지. 대표님도 참 불쌍하시지. 저런 꽃뱀한테 물려서 회사 이미지 다 깎아먹고 계시잖아. 직원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은인인 강 대표님 얼굴에 끔찍한 먹칠을 했다는 죄책감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헛구역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악몽 같은 오후를 보내고 있던 제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쾅 열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뺨을 온 힘을 다해 세게 후려쳤습니다. 철썩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려나. 내가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또 망치려고 들어. 몸 굴려서 그 자리 올라갔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어디서 우리 며느리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해. 시아버지도 두꺼운 지팡이로 제 책상의 모니터를 쾅쾅 내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인수합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민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내년 과거 다 까발려서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기어. 제가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시부모를 향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두 번 다시 내 사무실에 함부로 쳐들어오면
무단 침입과 폭행죄로 경찰에 쳐넣어 버리겠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얼마나 썩어빠진 쓰레기인지 똑바로 알고나 떠드세요.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폐악을 부리는 시부모의 양팔을 붙잡고 짐짝처럼 질질 끌어냈습니다.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서 저를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구석에서 부하 직원인 김대리가 제 업무용 컴퓨터 본체 뒤로 손을 뻗어 수상한 USB를 꽂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미를 빼내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김대리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고 소리쳤습니다. 김대리, 너 지금 내 컴퓨터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김대리가 사색이 되어 USB를 서둘러 주머니에 숨기려다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대리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A사의 박민재 부장님이 제 도박 빚을 전부 갚아주겠다며 우리 회사 차기 핵심 기술 설계도를 몰래 빼돌려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저 진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우리 기술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겨 한몸 단단히 챙기고 저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까지 씌워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한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한 저는 어두운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겪는 이 끝없는 상처와 배신의 연쇄가 너무나 두렵고 지긋지긋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던 둥둥이가 걸어 나와 제 목을 작은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둥둥이가 작은 손으로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맑은 눈망울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아이의 그 따뜻한 체온과 서툰 위로가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순식간에 뜨겁게 녹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으스러져라 품에 꽉 안고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빨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두려움을 잔인하고 차가운 분노로 완벽하게 바꾼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대표의 회장실로 망설임 없이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핏발선 눈으로 강 대표의 넓은 책상에 양손을 쾅 짚으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제 컴퓨터를 해킹하려던 직원을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박민재가 뒤에서 사주한 더러운 짓입니다. 강 대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서진 본부장, 당장 그 직원을 경찰에 넘기고 박민재도 산업 스파이로 구속시켜 버립시다.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뻔하고 쉽게 끝내면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은 또 돈과 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뿌리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뽑아버려야 끝이 납니다. 제가 강 대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치밀하게 준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김 대리가 해킹하는 걸 모른 척하고 설계도를 빼가게 놔두시죠. 대신 제가 직접 만든 가짜 기술 설계도를 훔쳐가게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질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속은 치명적인 오류가 듬뿍 숨겨진 폭탄 같은 가짜 말입니다. 강 대표가 제 도끼 어린 살벌한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서서히 말아 올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을 손에 쥐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는 그 순간 낭떠러지 아래로 무참히 밀어버리겠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 본부장의 그 위험하고 매력적인 도박에 제 회사의 모든 것을 기꺼이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어내자마자 곧바로 업계 최고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맘카페와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악플들 전부 IP 추적해서 최유라가 뒤에서 지시한 메신저, 증거 모조리 긁어 모으세요. 비용은 청구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끝에는 한치의 떨림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가짜 기술 설계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재가 가장 군침을 흘릴 만한 핵심 알고리즘 껍데기에 실행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악성 코드를 교묘하게 심어 넣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화면에 수많은 코드들을 조작하는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퇴근을 준비할 때 저는 일부러 제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해두고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블라인드 틈새로 김 대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자리로 다가가 USB의 가짜 파일을 몰래 복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김 대리가 도둑고양이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저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이 빠져나간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백업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유라가 여론 조작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거액을 입금한 통장 내역과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돈 더 줄 테니까 이서진 그 여자 아주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더 자극적으로 소설 써서 인터넷에 올려. 유라의 천박한 문자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인쇄 버튼을 눌러 증거들을 파일철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모든 반격의 준비를 마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창밖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강 대표 사무실의 큰 화면을 통해 첩자 김 대리가 A사 건물 뒤편 으슥한 골목에서 민재를 만나는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USB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 대리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는 꼬락서니가 아주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민재는 훔쳐온 그 가짜 기술 설계도가 자신의 동아줄인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가짜 설계도를 들고 업계에서 우리와 가장 앙숙인 경쟁사 사장과 비밀리에 만나 막대한 성금을 받아 챙겼다는 정보가 즉시 입수되었습니다. 민재와 유라는 회사가 부도 직전인 상황에서도 큰 돈이 생겼다며 기고만장하여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최고급 샴페인을 들고 갑판 위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뻔뻔하게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역겨움에 혀를 찼지만 동시에 완벽한 덫에 걸려든 그들의 멍청함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방심하며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사이 A사 인수합병의 모든 조건을 우리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최종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조카사위라는 타이틀 하나로 뻗대던 민재의 모든 방패막이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A사 사장에게 민재가 경쟁사와 내통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A사 사장실에서 책상을 엎고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 저를 음해한 모든 지시 내역과 입금 기록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모든 그물이 완벽하게 조여지자 저는 A사와의 최종 인수합병 조인식 날짜를 민재와 유라가 여행에서 돌아와 회사로 출근하는 바로 그날 아침으로 치밀하게 맞췄습니다. 결전의 조인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떨어지는 검은색 핀스트라이프 맞춤 수트의 깃을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얼굴에는 한치의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장 같은 화장을 했습니다. 조인식 전 둥둥이의 방에 몰래 들어가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며 결연한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둥둥아, 엄마가 오늘 우리 괴롭혔던 나쁜 사람들 다 치우고 다시 올게. 사랑해 우리 아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눈이 멀 정도로 터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수많은 취재진을 유유히 뚫고 A사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 대회의장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에는 수십 명의 A사 임원진과 우리 측 실사단 그리고 A사 사장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스르륵 열리며 공항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듯 화려한 명품 리조트룩 차림의 민재와 유라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저를 향해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서진 본부장,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인수합병 조건은 합리적으로 해야지. 내가 준비한 엄청난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 A사가 훨씬 더 몸값이 높을 텐데. 유라도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테이블 상석에 우아하게 앉아 민재를 벌레 보듯 차갑게 쏘아보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박민재, 내가 경쟁사에 팔아넘긴 그 대단한 신기술 설계도 말하는 건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대한 스크린 위로 민재가 김대리에게 USB를 받고 돈을 건네는 현장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이어서 민재가 경쟁사 사장과 만나 거액의 돈을 이체받는 통장 내역까지 선명하게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A사 임원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민재가 입을 떡 벌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다 이서진 저 미친 여자가 합성한 거야. 사장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A사 사장이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뺨을 잇는 힘껏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회사 돈 다 빼돌리고 기술까지 팔아넘겨놓고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제가 서늘한 미소를 띠며 민재에게 결정적인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재, 넌 정말 멍청해. 내가 훔쳐간 그 설계도 완전 가짜야. 경쟁사 시스템에 적용하는 순간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내부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는 시한폭탄 같은 미끼였다고. 그때 민재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경쟁사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며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제가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꾹 누르자 이번에는 스크린에 유라가 여론 조작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시한 천박한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꽉 찼습니다. 유라의 하이톤 목소리가 담긴 저급한 음성 녹음 파일까지 회의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제 단상 위로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서진,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이 회사 사장이야. 제가 유라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며 차갑게 내리깔고 경고했습니다. 내 그 대단한 삼촌이 널 어떻게 버리는지 똑바로 지켜봐. A사 사장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한 년은 오늘부로 호적에서 완벽하게 파버린 테니까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잡고 질질 끌고 나가자 유라는 바닥에 구두굽을 갈며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오열했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민재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차가운 은색 수갑을 손목에 찰칵 소리가 나게 채웠습니다. 박민재 씨, 산업기술 유출 및 거액의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최유라 씨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민재가 바닥을 짐승처럼 박박 기어와 제 구두코를 부여잡고 얼굴에 눈물 콧물을 잔뜩 묻히며 찌질하게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둥둥이를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너 진짜 사랑했던 거 알잖아. 제발 부탁이야. 제가 구두를 털어내듯 민재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팍 걷어차고 그를 쓰레기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이 입에 올리지 마. 내가 길바닥에 버렸던 그 돌멩이가 내 심장을 뚫고 내 숨통을 끊어놓은 거야. 민재가 발악하며 경찰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과거 20대 시절 비 오는 날 민재가 제 정수리 위로 씌워주던 따뜻한 우산의 기억이 산산이 부서져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단상 위에 놓인 A사 최종 인수합병 계약서에 제 이름 이서진석 자를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모든 악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텅 빈 회의장에 홀로 선 저는 비로소 막혀있던 긴 숨을 크게 토해내며 승리의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제가 A사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민재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텅 빈 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민재의 초점 없는 눈빛과 마주쳤을 때 제 가슴 속에는 한 줌의 동정이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피눈물을 흘리던 제 끔찍한 절망에 비하면 저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한없이 가볍고 위선적인 찌질함에 불과했습니다. 민재가 경찰차에 짐짝처럼 구겨 넣어지며 짐승처럼 절규하는 소리가 멀어질 때쯤 저는 조용히 뒤돌아 제 새로운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의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민재는 산업기술 유출과 거액의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유라는 숙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수십억의 위약금 빚을 떠안은 채 파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만 휘감고 다니던 그녀가 야반도주하여 낡은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차갑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과거 의사 집안 사돈을 운운하며 저를 길바닥에 매몰차게 내버렸던 시부모의 최후는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아들의 합의금을 구하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급 세단을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시부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차창 너머로 제 화려한 모습을 알아본 시부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급히 골목으로 숨어 들어가는 꼴을 보며 저는 씁쓸한 권선징악의 완벽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재로부터 교도소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투명 유리 너머로 죄수복을 입고 초췌하게 늙어버린 민재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여기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아.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나갈 수 있게 탄원서 한 장만 제발 써줘. 민재가 유리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오열하는 모습을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박민재, 내가 지은 죄는 내 스스로 평생 썩어 문드러지면서 갚아. 다시는 내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민재의 짐승 같은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만삭의 끔찍했던 고통, 그리고 복수를 위해 품었던 지독한 도끼들이 모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한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A사를 완전히 흡수한 강 대표의 회사는 통합법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전폭적인 신뢰와 직원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공동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식 날 수많은 직원의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에 오르는 제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대표실에 들어서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가장 밑바닥 지옥에서 끌어올려 이 높은 곳까지 데려온 것은 누군가의 헛된 껍데기나 남자가 아니라 바로 제 안의 굳건한 힘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둥둥이와 함께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따뜻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과거 민재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던 차가운 거리 근처였지만 이제 그곳은 저에게 끔찍한 상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둥둥이가 헬멧을 쓰고 보조바퀴를 뗀 두 발 자전거 위에 씩씩하게 올라탔습니다. 제가 아이의 등을 살짝 밀어주며 뒤에서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우리 둥둥이 잘할 수 있어. 앞만 똑바로 보고 세게 밟아. 아이가 비틀거리다 결국 잔디밭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달려가 아이를 바로 안아 일으켜주지 않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둥둥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아이가 흙먼지를 툭툭 털고 씩씩하게 혼자 일어나 다시 자전거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결국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페달을 밟고 앞으로 시원하게 나아갈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펑펑 눈물을 흘리며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가짜 사랑에 완벽하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진짜 제 편과 눈부신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열한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총괄 대표 이서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의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그 끔찍한 고통은 결국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멀어지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가짜 사랑에 속아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과거의 저는 참 어리석고 나약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제 인생은 그대로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지 못한 혹독한 고통은 결국 저를 더 단단하고 강인한 엄마이자 기획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화려한 모래성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껍데기만 줬던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진짜 행복은 남의 눈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일궈낸 정직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진 비바람은 저 스스로 거대한 우산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고 제 곁에는 저를 웃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차가운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 안에 단단한 힘을 믿고 당당히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